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사직동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구성환이라고 합니다. 동네에 사시는 주민들을 상대로 과자나 우유, 라면, 두부 같은 생필품들을 주로 파는데요. 매당도 쪼매나고 장사 경험이나 수완도 별로 없어서 겨우 유지나 하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딱히 내세울 것도 없는 제가 이래 텔레비전에 나와서 국민 여러분께 연설을 하려카이 부끄럽기도 하고 떨리기도 합니다. 그냥 동네 이웃이 하는 얘기라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슈퍼는 80평이 조금 못 되는 가게입니다. 동네 장사를 하다 보니 아침 7시부터 문 열어서 밤 12시가 다 될 때까지 꼬박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우유나 담배 같은 거 많이 사가시니까 큰 마트보다 1시간이라도 더 일찍 열고 늦게 닫아야 좀이라도 더 팔 수 있거든요. 장사를 하는 게 보기에는 가만히 앉아서 거스름돈이나 내주면 되는 것 같아도 알게 모르게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가게는 저하고 집사람 그리고 직원 3명이 일하는데 한 사람도 앉아서 쉴 틈이 없습니다. 수시로 물건 들어오지요. 빠진 물건 진열해 놔야 되지요. 배달 가야지요. 어영부영 하다 보면 하루가 퍼뜩 지나갑니다. 보기엔 이래 젊어 보여도 제 나이가 벌써 내일 모레면 환갑이지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술박스나 생수박스 무거운 짐을 들었다 놨다 하니까네 손목이고 무릎이고 성한 데가 없습니다. 남들은 슈퍼라도 차리고 있으니까 제법 벌겠네 하지만 그래 고생을 해도 남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엄살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다달이 월세 내고 전기세, 배달차 유지비, 직원들 인건비, 카드 수수료, 세금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저나 집사람 인건비는 생각도 못하고 월말만 되면 한숨 쉬기 바쁩니다. 그나마 가게에 쌀하고 반찬거리는 있으니까 돈이 없어도 당장 굶어 죽지는 않는다는 거, 그거 하나가 유일한 장점이라면 장점이지요. 다른 마트 사장님들 말씀 들어보면 옛날에는 그래도 장사를 할 만했다고 하입시다. 몸은 힘들어도 온 식구가 매달려 거들어주면 그럭저럭 자식들 공부시킬 정도는 됐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문 연 지 1년이 안 돼서 망하는 가게가 수두룩합니다. 경쟁이 엄청나게 심하거든요. 대형마트에서 2, 3개월마다 한 번씩 행사를 하는데 그거 한 번 하면 저희 가게 매출이 3분의 1에서 절반까지 줄어듭니다. 경쟁에서 앉으려면 우리도 죽으나 사나 할인 행사 들어가야 됩니다. 진짜 죽을 맛이죠. 제가 사는 부산만 해도 대기업이 운영하는 마트가 80개 넘게 들어와 있습니다. 대형마트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거는 SSM이라고 기업형 슈퍼마켓, 그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거는 규모로 보나 취급하는 물건으로 보나 생긴 거는 딱 우리하고 비슷한데 체급은 천지 차이거든요. 한마디로 우리가 유치원생이면 그거는 대학생입니다. 전국적인 유통망에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대기업들이 골목마다 슈퍼마켓 차례를 갖고 자기 상품 붙인 제품들을 막 싸게 팔아대니까 어찌 우리가 당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잘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물건을 싸게 팔 수 있는 건 전부 제조업체들한테 가격 후려치기를 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 많이 팔아주니까 더 싸게 주라 하면서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거든요. 그래도 납품업체는 거부할 수 없는 게 그거라도 안 하면 물건을 못 파니 울며 겨자 먹기로 비위를 맞춰주는 겁니다. 가끔 신문에 납품업체 사장님이 자살했다 하는 뉴스가 나오는 것도 다 그런 속사정이 있는 겁니다. 대형마트가 싸게 팔면 소비자는 유리하냐? 당장은 물건을 싸게 사니까 이득을 보는 것 같지요. 그런데 마트마다 싸게 매겨져 있는 자가상표 부착 상품들, 그거 브랜드 상품과 비교하면 재료나 품질 면에서 떨어집니다. 싼 가격을 앞세워서 비교 품목들을 다 이기고 나면 그때부터는 은근슬쩍 가격을 올립니다. 설사 가격을 못 올려도 용량을 줄인다든가 해서 어떻게든 이윤을 남깁니다.
1+1이니 반값의 1이니 하면서 거저주는 것처럼 해도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입니다. 동네마다 대형마트 들어오고 기업형 슈퍼마켓 들어오면 우리 동네 인자 때깔난다 싶었던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건을 팔아준 돈들은 전부 어디로 갑니까? 다 서울 분사로 들어갑니다. 자기 동네에 떨어지는 떡국물 한 개도 없고 뭐 고용 창출 효과 어쩌고 가던데 대형마트 들어와서 직원 채용하면 뭐합니까? 주변의 상인들은 다 문 닫는데 오히려 실업률은 더 올라가는 거지요. 오죽하면 재벌한테 빨대라는 별명까지 붙였겠습니까? 서민들 돈벌 쪽쪽 빨아먹는 빨대 말입니다. 대기업들이 동네 상권을 잡아먹고 재래시장 손님들까지 탈탈 털어가니 인제서야 영업시간을 제한한다느니 어쩌느냐 하면서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괴물이 태어나기 전에 막았어야지. 인제 와서 막아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대기업 지분을 제한하고 거리 제한을 해봤자 온갖 편법들을 동원해서 미꾸라지처럼 전부 다 빠져나갑니다. 얼마 전에는 전주시에서 대형마트 휴일 영업을 제한한다고 결정했는데 이것도 FTA 발효되면 외국 자본이 들어간 마트는 막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산 넘어 산인 거라요. 사정이 이런데도 이 정부는 재벌 좋은 짓만 하고 있습니다.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온갖 특혜는 다 내주고 단지 재벌 회장이란 이유만으로 수천억씩 탈세하고 비리를 저질러도 다 풀어줍디다. 그래놓고 정작 국민들한테는 애들 점심 한 끼 먹이는 것도 아깝다 안 했습니까? 99석 가진 놈이 한 석까지 넘고 뺏으려고 한다 하더만 지금 우리나라가 딱 그 꼴입니다. 국민 여러분, 담배 한 값 팔면은 얼마 남는지 아십니까? 장사꾼이 이윤 남기는 거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혀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2,500원짜리 담배 한 값을 팔면 250원 남습니다. 매출의 10%니까 이 정도라도 남기면 쏠쏠하지. 근데 요즘은 담배 한 값을 다 카드로 계산합니다. 일단 카드를 쓰면 단말기 통화료 50원 나가죠. 매달 단말기 관리비 나가죠. 거기에 수수료가 매출의 2 내지 4% 사이로 붙습니다. 물론 부가세, 소득세 따로 내야 되고요. 이러니 남는 게 없다고 아우성 치는 겁니다. 그렇다고 카드 못 받겠다 거부하면 불법으로 걸리고요. 그 다음부터 그 손님은 발길을 딱 끊습니다. 장사 안 하려고 작심하지 않은 다음에야 그래 못하는 거지요. 참다 안 돼서 얼마 전에 상인들이 수수료를 내려달라고 데모를 크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카드 수수료가 높아도 너무 높습니다. 저기 유럽 같은 나라들은 우리에 비해 5분의 1만 내고 그것도 소비자 부담이 원칙이라 하던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인들이 카드 수수료를 다 냅니다. 카드 써서 좋은 쪽은 소비자하고 카드사인데 왜 부담은 전부 우리가 져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카드 회사들은 그 수수료 덕분인지는 몰라도 1년 영업이익이 몇 조 원씩이나 된다 카드야. 그러고 수수료를 받으려면 똑같이 매기든가 왜 대형마트는 1.5%를 받으면서 우리한테는 3 내지 4%를 받습니까? 공정하고 정당한 경제력 하면 저도 반대 안 합니다. 장사를 안일하게 한다거나 손님한테 불친절한 사람은 도태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장 질서가 자체가 일방적으로 센 놈한테 유리하게 돼 있다면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카드 회사 좋으라고 정부가 우리한테 강제로 카드 결제 의무화를 시켜놨으면 카드사를 적절히 통제하는 것도 정부가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는 카드 회사들한테는 찍소리도 못하고 우리한테 한다는 말이 10,000원 밑으로는 카드 못 내도록 하겠다 이래 나오대요. 그 정책 만든 분들은 지갑에 현금 두둑지 넣고 댕기는지는 몰라도 요즘 현금 갖고 댕기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책을 내려면 정말 시민의 눈높이에서 실생활을 토대로 알고 제대로 알고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장사를 하다 보니 우리나라가 정말 자영업자가 많다는 걸 실감합니다. 노동인구 4명 중에 1명꼴로 자영업자라 하대요. 우리 슈퍼마켓을 찾아주는 손님도 절반은 주부들이고 나머지 절반은 동네에서 같이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장사꾼이 장사꾼 심정을 안다고 서로 팔아주면서 먹고 사는 거지요. 동네 상인들끼리라도 서로 돕지 않으면 벌써 문을 닫았을 겁니다. 사실 저도 2년 전까지는 슈퍼 아저씨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나와서 서울에서 잠시 대학도 다니려고 하다가 81년에 부산에 있는 연합철강에 들어가서 쭉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은 유니스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내경강판을 만드는 업체로서는 부산에서 꽤 알아주는 회사입니다. 저는 그 회사에서 90년도부터 93년도까지 노조 위원장을 했습니다. 회사가 인수되는 과정에서 근로조건이 많이 나빠지고 그걸 해결하라고 요구하면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파업을 끝내고 원직 복직을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회사에서 파업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면서 저보고 3억 원을 내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건 조건이 원직 복직을 안 하는 대신 영업소로 나가면 돈을 안 물어도 된다고 합니다. 영업소로 간다는 것은 회사의 일방적인 처사에 놓인다는 뜻입니다. 노조도 자동으로 탈퇴되는 기고요. 진짜 기가 찰 노릇이었죠. 파업하면서 급여도 불규칙해서 생활이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니었는데 어디 가서 3억을 구하겠습니까? 할 수 없이 17년 회사 생활을 접고 대리점에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대리점에 갔더니 사장하고 저 직원 하나가 전부라더고요. 그래도 13년간 열심히 일해서 건실한 중견회사로 키워놨으니 제 나름대로 할 노릇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이 들고 걸거치니까 또 나가라고 하대요. 아직 막내 아들 대학교도 다 못 가르치는데 우째야 되노 고민하다가 퇴직금을 털어서 5톤 트럭을 샀습니다. 지입차를 하면 한 달에 300원 번다 하더라고요. 대형 트럭을 운전해 본 경험도 없으면서 먹고 살겠다고 직접 핸들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사고가 났습니다. 코너를 도는데 화물이 한쪽으로 확 쏠리면서 차가 옆으로 전복이 된 거지요. 그 일이 있고는 막 손을 딱 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시작한 게 슈퍼일입니다. 매제가 마트 장사를 한 30년 해온 사람이라 서로 도우면 살 길이 안 생기겠냐고 해서 시작했습니다. 아직 돈 한 푼 집에 못 갖고 갔지만 그래도 매제 덕분에 장사 노하우도 하나씩 배워가면서 안 망하고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가만 돌아보면 저는 정규직에서 영업직으로 또다시 자영업으로 이렇게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자영업 하시는 분들 상당수가 다 그런 식으로 흘러온 거 아니겠습니까? IMF다 뭐다 하면서 정리하고 바람 불고 때마다 명예퇴직이니 희망퇴직이니 하면서 한참 애들 학교 다닐 나이에 퇴사를 하게 되니 뭐라도 돈벌이를 하려면 제일 만만한 게 치킨집, 피자집, 슈퍼 뭐 그런 거 아니겠지요. 직장 다니는 동안에는 그래도 중산층 축에 끼었는데 이제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고 그저 자식들 키우는 거 그게 답니다. 이제 슬슬 딸내미들 결혼도 시켜야 될 낀데 집사람은 무슨 돈으로 애들을 치우나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입니다. 대학 공부 시켜주는 걸로 끝이다. 결혼은 너희들 알아서 가라. 이래 말은 했어도 부모 마음이 어디 그렇습니까? 가장 노릇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집사람한테도 미안하지요. 이제는 노후에 자식들한테 민폐나 안 끼치며 사는 게 최대 목표지만 자식들은 아직 앞날이 창창한데 사회 첫 진출부터 빚을 안고 시작하고 그것도 비정규직에 88만 원부터 출발하니 미래가 캄캄합니다. 부산만 해도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신발이나 소매공장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서비스 직종이라 경기가 나빠지면 바로 직격탄을 맞습니다. 서민들 살림살이가 점점 나빠지는데도 정치권에서 우리를 위해
하는 일은 한 개도 없습니다. 한나라당 깃발만 들고 나오면 전부 찍어주의, 정치인들이 유권자 눈치는 안 보고 공천 주는 당만 쳐다보는 기지요. 그러니 맨날 돈 봉투나 주고 받는다는 소리만 들리는 기고요. 저축은행 사태가 터져서 서민들은 피땀 흘려 모은 돈 다 날렸는데 힘 있는 사람들은 저거들 돈 봉투 빼느라 정신은 없었다 안 합니까? 대통령부터 형님의 아들의 사돈의 팔촌까지 비리를 일삼고 온갖 연줄 가진 사람들은 다 잘못을 저지르고 다녀도 처벌도 사과 한마디도 안 합니다. 이게 무슨 국민을 위한 정치고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부산 사람들도 이제는 특정 정당을 찍지 않을 기다렸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Y에서 따라서 3당 합당된 후로 20년 충성을 바쳤지만 그때보다 나아진 게 뭐가 있습니까? 동남권 신공항도 한다 해놓고 안 한다 하다가 이제는 남북권 신공항이다 뭐다 하면서 슬쩍 다른 데로 돌리다 하대요. 이게 다 말뚝만 박으면 찍어주니까 저거들 멋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만큼은 야당에 희망을 걸어볼 겁니다. 무엇보다 후보들 댐댐이가 다릅니다.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분도 나오고 그거 아니라도 국정운영 경험이 많은 쟁쟁한 인물들이 다 포진하고 있다 아닙니까? 시시한 경력 가지고 나오는 여당 후보보다는 100번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한 말로 도덕성 측면에서도 비교도 안 됩니다. 경제만 살려주면 된다고 원칙도 철학도 없는 대통령을 뽑아 놓으니까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장사도 믿음을 지어 성공하듯이 인자는 정치인도 실력이 있으면서도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자식들을 살아갈 세상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혹시나 제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정치 얘기를 해서 장사의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닌가 솔직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도 저처럼 할 소리는 하는 국민이 많아져야 세상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용기를 내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장사하느라 고생하시는 사장님들 힘내십시오. 그리고 다가오는 4월 11일에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꼭 투표하십시다. 우리가 똑바로 투표해야 재벌과 부자들만 챙기는 국회를 바꾸고 서민과 중소상인들을 위해 일하는 국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장사하러 내려가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요.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